지난 8월 21일에요. 창원시가 부영주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월영동 마린 에시앙 아파트 건설 과정 중에 부영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국유지를 무상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영이 부당하게 공짜로 챙긴 나라 땅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감시 리스트, 어영 부영, 나라 땅을 꿀꺽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서류를 갖다가 설마 그 큰 기업이 그렇게 우리 시를 상대로 뭐 부의문서를 작성해서 줄 몰랐죠. 그건 아니죠. 아니고 그걸 협의해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취득은 한 건데 돈으로다가 납부하겠다는 계획서까지도 제출을 했어요. 먼저 부영이 그렇다면 국유지를 어떻게 무상으로 가져가게 된 건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한데 위원장님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측의 얘기도 맞고 창원시의 얘기도 맞습니다. 네. 둘 다 맞는데 사실은 둘 다 불법을 했다는 거죠. 예.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부영이 2003년에 한국철강터를 매입하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를 지려고 하니까 배수로 용도의 국유지가 현시가 10억 정도 되는데 약 165평입니다. 예. 이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2005년도에 당시 마산시와 이 국유지를 사업 승인 전에 유상 매각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마산시하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2015년도에 창원시에 부영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10억을 시가대로 10억을 주고 사면 되는데 갑자기 부영이 2018년 7월 달에 창원시에다가 창원시와 부영이 협의해서 이 국유지를 창원시가 무상으로 부영에 주기로 협의를 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한 것이죠. 이 내용의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갖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이미 그 당시에는 2005년과 2015년이기 때문에 전산으로서는 다 기록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수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럼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이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걸 승인하고 부영 앞으로 그 땅을 무상 양도하고 등기 이전해 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2019년 4월 달에 감사원 창원시 기관별 감사에서 적발이 된 사건이고 적발이 된 사건의 결과는 감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사전에 감사원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창원시가 부영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부영이 일부러 그랬느냐 창원시 몰랐느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창원시 입장하고 부영 입장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창원시는 담당 공무원이 설마 대기업이 시를 상대로 서류를 허위로 꾸며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무상이라고 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았다. 부영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거짓 서류를 꾸몄기 때문에 속이려고 하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었다는 식의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매입 과정을 이제 다시 밟아도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한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4개월을 미뤄온 걸로 보면 부영에서 확실히 의도적인 속임수를 쓴 거다. 네. 그런데 부영의 입장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 해당 국유지가 무상 귀속 대상이라서 착각을 했다. 그리고 매입 이행 계획서도 용역업체에다 또 맡기거든요. 보통 이런 것들 용역업체 실수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못했고 나중에 차후에 그걸 자기들이 알고 난 다음에 창원시에다 1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창원시가 안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네, 제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10억을 창원시에다 줄 수가 없어요. 나라 땅이니까.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영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에 근거한 사건 하나 하고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2019년 4월 11일 날 지금 통보 공고 처분 하나 더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65조 2항입니다. 도시정비법 65조 2항에 근거해서 주택조합에 네. 똑같은 공공시설을 무상 양도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통보 공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는 두 개로 인해서 두 가지 지금 무상 양도 국공유지를 지금 민간에다가 양도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금 조사 중인데 10월 말 정도에 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2015년부터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은 이렇게 과다 무상 양도했던 돈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정비 사업에서만 무상 양도된 땅이 297만 평방제곱미터. 근데 금액은 1조 6,262억에 달하는 걸로 감사원의 결과가 밝혀진 거죠. 그럼 잠깐만요. 위원장 예. 말씀에 따라 이 지금 전국 통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그러면 원래 그 지자체와 그 어떤 민간 기업에서 건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 그럼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게 관행이란 말씀은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건축업계에서는 사실 태풍의 논의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상당히 많은 땅이 국공유지가 흩어져 있는데 이거는 시행사업자들은 국공유지가 어디 있다는 걸 압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알기 때문에 네. 그거 있는 것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공유지가 무상 양도된 것이 1조 6천 2천억이 3년 동안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모르고 부용처럼 똑같은 것을 반복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건축업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의 관계에서 아마도 오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용 말도 맞고 창원시 얘기도 맞다는 거죠. 둘 다 불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모르고 창원시가 당했다 한다면은 부용은 사무소 위조를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공무원은 행정처분을 행정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뭐 견책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창원시가 좀 정신을 차려서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동안에 최소한 아무래도 3년 정도는 아마 다 뒤져서 국공유지가 무상 양도된 사건이 과다 무상 양도된 사건이었으면 전부 환수하는 조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 21만 가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만 가구를 또 돌려가지고 지금 분양을 한 엄청난 회사인데 자, 그런 회사가 제가 조그만 주택 하나 설계할 때도 도시계획 확인원 띄워보고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1cm도 오차 안 나게 나중에 이게 준공하고 나면 그게 1m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조심조심 하는데 30년 동안 이런 개발업에 올인했던 회사가 그걸 실수로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걸 혹시 누가 직원이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꼼꼼히 다 따져봐야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특히나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제일 꺼려하는 게 국유지를 잘못 손대가지고 다시 원상복귀하라 그러면 사업이 엄청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고 지금 그 부영의 어떤 그 문서 위존자인지 좀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건데 창원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원시는 지금 이걸 알았어도 문제고 몰라서 처리했다고 해도 지금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이 이제 사전에 무상 양도 협의를 이제 했다는 건데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는 부정책의 서류를 낸 거 그것만 이제 보고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미 2000년도 통합 이전에 마산시와 협의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협의 그 서류를 이제 차단했고요. 또 2017년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부영에서 이제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는 이제 서류를 갖고 오면서 문제가 벌어졌는데 앞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영이라는 회사는 이제 무주택 주민들 그 서민들의 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아주 저리된 이 은행 대출로 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받은 임대료를 가지고 은행에 대한 자기들이 이자는 내고 그리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은 당시 지을 때의 지가가 아니고 현재의 지가로 해가 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차익이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영의 그동안의 행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부영에 좀 어두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창원시 공무원의 그 업무 비수기라 할까 제대로 그거를 이 점검하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앞서 그 언급하셨던 이 부지 10억에 해당되는 부지는 하천가 부지고요. 하천가에 관리하던 국공유지고 예.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건설도로가에서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언급됐듯이 4,100제곱미터 그러니까 80억 정도의 상당히 해당되는 부지인데요. 이게 이제 필지로는 8필지, 8필지 정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 2015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천가에서 고거가 있던 그러니까 부영에서 도로를 건설하고자 했던 그 부지하고 인접한 포함이 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지 외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이 된 것들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면서 창원시에서는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무상이 잘못됐고 유상으로 매입하라라고 지금 부영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 이 80억에 대한 부분은 앞서 10억 원이랑 좀 성격이 다른 게 네. 80억은 그 당시에 네. 창원시와 부영이 함께 합의를 한 거네요. 이거는 무상으로 주는 네, 땅이다라고 그렇죠. 그때 이미 합의가 된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 아니야라고 지금 알려줬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 감사원이 이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계속하면 안 돼, 주면 안 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80억대 국공유지 같은 경우 최초 승인 당시에는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된 대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러니까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주택가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게 되죠. 건설도로가에. 예. 이 부지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건설도로가 관리하는 국공유지가 있는데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줘도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건설도로가에서 이 부분은 도로에 포함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게 그 도로 부지 안에 지금 아시다시피 가포 그 옆에 부영 아파트 옆에 신설하는 도로 포함되는 부지인데요. 예. 이 부필지만 포함이 되지 나머지 필지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 부지 같은 게 무상으로 기소가 가능한데요. 그게 포함되지 않는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 답변 자체가 건설도로가에서 그것은 무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서 주택가에서는 그것을 받고 무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당시에 해석을 잘못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일반 재산과 행정 재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부분에 대한 보다 책임성 있는 그런 분리를 해서 재산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아마 간행적으로 그러지 않았겠나 싶은데 도로하고 인접한 일부 예. 부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제공해도 결국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라는 쉬운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행정적인 커다란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감사 지적에 대해서 창원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우선 공문 처리 과정에서 이제 기술상 오류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015년과 14년에 2차 협의를 할 때 공문 표지에는 이게 부영 아파트를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국공유지인데 네. 공문 안에 내용은 국공유지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일정 부분 본인들이 어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감사원에 대한 아직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부영 같은 그 한철터의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 결국에는 4,298 가구를 분양하는 대단지 아파트고 또 그게 아시다시피 미분양률이 100%이지 네. 않습니까? 예.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오염정화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한철과 창원시와 소송도 많이 붙었었고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 것인가? 사실상 조금 궁색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부영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상의 65조 2항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의 그 65조 1항은 뭐냐면 행정관청이 개발 행위를 해서 그 안에 시설물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행정관청에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65조 2항이 뭐냐면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부지 안에 공공시설이 있으면 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신할 만한 다른
조치를 뭐 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값어치를 동등하게 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양도하고 기속시키는 것을 동시병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거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주택 건축 직렬에서 수십 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 저도 법 보니까 대본에 알겠던데요. 이거를 수십 년씩 그는 제가 뭐 이해가 안 되고요. 이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국토교육법상의 공공시설의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상의 공공시설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도상의 불비도 사실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감사원에서는 그동안 이것이 뭐 건축업계에서 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실수가 있었던 간에 이번에 바로 제도를 바로 잡고 이번에야말로 한번 이 토지계획법과 그다음에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정확한 적용을 한번 이번 감사원에서는 결과를 정확히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80억 원에 대한 땅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의원님, 어쨌든 창원시가 어떤 해석이든 간에 그때 좋아, 이거는 80억 원은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시가 좀 이렇게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또 억울한 면도 있겠어요. 뭐 잘 떠나서 우선 그렇게 합의를 해줬으니까. 네. 예. 일단 부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왔던 사업 자체를 보면 전혀 부영이 억울할 게 없는 게 이미 3,200세대에서 4,300세대로 분양 대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은 극대화해서 지금 분양 승인 계획 짜지 변경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예.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이해관계를 본다면 부영에서 물론 이 시점, 이 사건 하나를 본다면 뭐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우리가 당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지 아쉽게 않겠냐. 없다. 예. 그 부영이 이제 2005년도에 건설 승인 당시에 유무상을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2014년도 변경 승인 과정에서 창원시가 예. 이제 부영에게 무상 기속 대상으로 협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 이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협의를 근거로 해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이 땅을 부영 측으로 양도를 이래 해줬는데 이 국유지라 같은 것은 불화를 받아도 이제 돈을 주고 금액을 주고 불화를 받아도 이익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부영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김해 같은 경우도 22,000세대를 짓고 이 부서가 사회에 한원한 게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 뭐 조그마한 다목적 교실 지주는 이런 것이 불가하였고 이 부영이 이렇게 경남 지역에서 많은 아파트를 이렇게 가지고 이익을 가져가는데 이 회사에게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렇게 편리를 봐주는 행태의 사고를 가지는 것조차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면 앞서 이 세대도 또 더 이 분양 수를 또 더 많이 지을 수 맞아요. 있도록 해줬잖아요. 예. 이렇게 한다면은 이 그렇게 국유지를 만약에 양도할 수 있던 조건이 법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협의 과정은 공무원 같으면은 그렇다면 부영에게 이렇게 세수도 늘려주고 국유지를 양도할 테니까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정도로 의무 협의를 또 최소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영도 좀 뭐 그렇지만은 창원시 공무원의 모습에서도 상당히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마린 에시앙 아파트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원래 불렸던 이름은 월영 부영 아파트입니다.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요. 건설 과정에서부터 정말 얘기가 많았어요. 네. 좀 비꼬아서 좀 유서가 깊은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한국철강터를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고 난 뒤에 제기가 된 게 거기 오염 물질이 많다, 환경 오염이 돼 있다, 개선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환경 오염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드러나면서 한국철강과 부영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비용을 누가 질 것이냐. 이제 부영 쪽에서는 우리는 그 비용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한국철강에서 지불해야 된다. 한국철강은 크게 해당되는 만큼 우리는 좀 싸게 준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됐는데 결국 누가 이겼냐면 한국철강이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영이 갖게 되죠. 그래서 2015년도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위에 아파트를 또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부영의 욕심이 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지 말고 가포 쉽게 이제 가포 디산이라고 하죠. 그 디산에 가수원하고 일반 주민들 주택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부영 땅입니다. 그래서 구 경남대 땅이었는데 이걸 부영이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다가도 주택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서 주민들을 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이 부영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영 아파트 말고 실제 거기다가도 주택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커다란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는 그 보상 문제나 예. 계획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오히려 분란이 일으켰던 그런 나쁜 일들이 오히려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네. 예. 2006년에 그 사업계획 그 승인 당시에는 주택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냐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야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 당시에 지금은 창원시가 이제 관장을 할 수 있지만은 경상남도에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승인을 해줬고 그 당시 처음 승인 받을 때는 가구 수가 2006년에 받을 때는 3,152가구였습니다. 네. 10년이 전에 2015년도에 분양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분양 가구 수의 증가입니다. 또 하나는 임대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죠. 둘 다 관철을 시킵니다. 네. 이 관철 내용이 뭐냐면은 3,152가구를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경상남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4,422가구로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에 1,270가구가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270가구 늘어나면은 경상남도로서는 건축심의를 승인해주면 끝인데 이 모든 이제 관리를 다 수발을 누가 해야 되냐면 창원시가 해야 된단 말이죠. 창원시가 이제 열이 많이 받았어. 그렇죠? 열이만 받았고 경상남도 그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상남도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이미 12가지 이행 조건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건축심의도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줬습니다. 예. 당시에 정치적 상황을 보면은 도지사가 홍준표였습니다. 시장이 안상수였는데 둘이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핑퐁 치다가 부영한테 사실은 이런 개발 이익을 그냥 통째로 넘겨준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경상남도의 미분양 가구 수가 14,000가구인데 창원이 한 6,700 정도 됩니다. 부영이 4,298이거든요. 그 창원의 미분양이 65% 정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한 30% 정도 됩니다. 부영이 9월 달에 이제 다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창원시로서는 난리죠. 왜냐하면은 분양을 빨리 해야 미분양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정책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창원시도 상당히 애처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이 사건이 터지면서 9월 달에 사업 승인과 예. 아마 사업 감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부영은 어떻게 되냐? 부영은 계속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창원시의 오로지 몫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1,270가구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건데 조건을 걸었다고 했거든요. 그때 네네. 경상남도에서 어떤 조건들을 건 거예요? 뭘 해라? 제가 보기에는 막 계산을 두들겨 봐도 뭐 별로 제일 큰 게 뭐냐면 예. 110억 정도의 하수 예비 처리장 예. 이게 제일 크고 나머지는 막 재예방시설 확충, 조망권, 바람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몇몇 동을 위치를 바꿔라. 그다음에 예. 이제 주차장이 5천 명이 된 5천 세대 가까이 되는데 주차장에 진출입로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늘려졌으니까 진출입로를 더 늘려라.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통 운영을 다시 한번 분석해라.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부용이 들어갈 돈은 기껏 다 따져봐야 뭐 몇백억 정도 더 되겠습니까? 하기는 했어요? 그 조건을 지키긴 했습니까? 아파트가 완공됐는데. 이제 창원시가 이제 승인을 금방 내줄 리가 만무하죠. 예. 상황이 됐으니까. 예. 창원시는 이제 12가지 이행 조건에 덧붙여서 창원시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하지 않으면 9월 달에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없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거기다가 부영이 또 이제 분양률 허위 신고를 이 직전에 한 네. 전력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2006년도에 이 사업 승인 처음에 났다가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처음에는 2016년도에 첫 분양을 막 시작했을 때 부영이 국토부에다가 분양률이 44%라고 신고를 했는데 허위 신고였어요. 실제로는 4.1%가 청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그 청약자들에게 예약금 다 물어주고
계약을 다 해지하고 지금 이제 미분양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쭉 이어지면 미분양이 계속 안 되고 있으면 다른 이제 아파트들도 분양하려고 하는 데서 연쇄도산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다가 그 와중에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됐는데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요. 예. 장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를 분양 아파트로 전환 중에 또 분양가 부풀리기를 해서 소송이 지금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되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그 경남 미분양, 창원 미분양에서 이 월영 부영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그대로 놔둘 거냐, 빨리 이제 분양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양이 계속 지연이 되면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이 미분양률이 전국 최고입니다. 예.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 뭐 시에서도 분양을 해줘야 뭐 취등록세도 들어오니까 해주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해줄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다가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사람들, 입주자들 이분들은 이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처리하거나 또는 뭐 이게 맞춰서 이렇게 뭐 임대 기간이 끝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중고를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영에서 빨리 이 공직에 미루지 말고 이 문제를 이 시에서 바라는 대로 네. 좀 해가지고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등록세나 세수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시나 도가 상당히 급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세수의 확보에도 문제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부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속내는 지금까지는 조금 늦춰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너무 아파트 특히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 수가 많아서 그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받고자 했던 900만 원대 아파트는 분양이 힘들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이미 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 분양가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는 부분들 주위에 이제 시세나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좀 늦춰왔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더 이상은 조금 늦추기 힘든 게요. 바로 인접지역 가포 지역에 또 3,500세대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이상 시기가 늦어진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 우리 경남의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부영에도 결코 좋은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부영이 지금 월영 그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짚어봤는데 그것 말고도 부도덕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저희가 관련 뉴스 화면 먼저 보여드리고요. 그 관련 내용은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부영을 상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시작한 김해 장유의 한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때 턱없이 높게 산정한 분양가 때문입니다. 부영의 부도덕한 행태에 불만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2014년 외벽 도색 작업 때 부영의 상징인 로고를 아예 지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그 인식이 좀 안 좋습니다. 부영 부른 데 같으면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입주자 대표에 의결을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이 고 분양가 전환에 반발해 부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경남에서만 40여 건, 전국 200건이 넘습니다. 최초 주택 가격과 분양전환 가격에 그를 부풀려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해서 지금 뭐 재계 13위까지 올라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이 지난 2003년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들인 51만 제곱미터 규모의 진해 화학터입니다. 2007년 조사에서 기준치 60배에 달하는 불소와 176배의 석유계 총탄화 수소 등이 검출돼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졌지만 12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석고로 인한 미세먼지와 인근 행암항으로의 바다오염, 애초 장기발전 계획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부영이 들어와서 진해에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부영은 땅 장사를 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이 진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부영의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은 창원 월영과 진주 혁신도시 등 12곳, 아파트 콘크리트 면 균열 등 부실 시공 1위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 번 언급됐듯이 부영이 워낙 땅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령동 말고도 진해 하학터에 그 51만 제곱미터 정도의 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도 2007년도에 토양환경평가에서 기준치 60배였던 불소, 그다음에 176배의 석유계 총탄화수소 이런 불순물들이 이제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오염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2007년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토양 정화 조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폐석고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해서 부영은 자꾸 시간을 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경련진이나 회사가 고발 조치까지 당하게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에 시의 그러니까 마지막 정화 그러니까 명령에 부영은 시간이 또 부족하다고 정화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2월 8일 날 시는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요. 문제는 또 부영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창원시장을 상대로 해서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이행 기간 연장 거부 취소 소송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인장 기간을 좀 더 달라. 지금 빨리 하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문제는 재판 결과 부영 측 입장에 그러니까 이의가 없다, 문제가 없다, 빨리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영은 이 부분에 있어서 토양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처럼 지금 이 과정만 보더라도 그냥 순조롭게 하면 될 일을 어쨌든 시간을 벌고 자기들 어떤 땅값이나 여러 가지 시대 차익이나 이런 걸 노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행위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진해화학터 같은 경우는 네. 산지 한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부영이? 2003년에 구입을 했으니까요. 한 그래서 16년 정도 또 된 이러고 거죠. 있는 거네요. 네네네. 예, 역시 땅은 묵혀놔야 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영은 또 임대 아파트로 돈을 계속 벌어왔는데 예. 부영이 이 돈을 버는 방법은 임대 아파트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오염토, 공장이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 있는 부지를 먼저 대량으로 이제 사고 이것을 묵히는 거죠. 계속 묵히면서 이 개발 행위를 하지 않고 오염 정화를 하면서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오염 정화를 계속 해놔.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년 안에 해야 될 일도 한 5년씩, 6년씩 끌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자꾸 올리면서 오염 정화를 결국 합니다. 오염 정화 결국은 하는데 이 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무서운 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637명의 장애 후유증을 안겨줬고 공장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앗아간 원진내의원 공장 부지도 역시 부영에서 인수해서 이런 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진해화학도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철강토 또 인천의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도 역시 그는 오염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염토를 사게 되면은 첫째는 싼 값에 사고 두 번째는 오염 정화를 대충 해 넘기면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세 번째는 당장에 개발할 일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오래되면서 돈을 벌죠. 부영 같은 경우에는 오염을 정화하는 별도의 자기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허무하시는 업계에서 돈을 잘 버는 어떤 굉장히 머리가 잘 좋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 저는 뭐 이런 회사만 있다 한다면 돈을 안 벌 수가 없어요. 보니까 주민 아주 금리가 낮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또 분양을 하고 나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자기들이 대출했던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분양 시기가 되면은 비싸게 팔고. 예, 비싸게 팔고. 예. 그런 회사의 전형적인 회사다. 그런 생각이 참 사업하기 쉽네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총 자산이 22조 육박하잖아요. 그 22조가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목택지 싼 국가 예. 땅을 일단 사가지고 그걸로 임대 아파트를 건설을 한 다음에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싸게 임대를 했다가 매해 5%대 임박하는 임대료를 올립니다. 거기서 이제 이익을 올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부영의 사업 패턴입니다. 그리고 주택 도시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서민들이 이제 뭐 분양 받았다가 건설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한 예. 양쪽을 다 보호해주기 위한 주택 도시 기금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금의 거의 대부분을 부영이 썼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만 이제 보면 2번을 받는데 1조 원 이상씩 2번을 부영이 이제 받아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걸려 있는 소송이 걸려 있는 것만 해도 횡령, 배임, 조세 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뭐 입찰 방해 한 22가지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 부영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경남에서 거의 임대 아파트를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쫓고 싹쓸이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마산과 해양 신도시에 또 이제 공모할 때도 역시 아파트 개발로 난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탈락을 했는데 참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영에서 아파트 짓기만 하면 다 분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기만 하면은 다 모든 게 해결되고 자기네는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 좋은 기업 윤리에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토론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부영이라는 회사가 왜 그렇게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나? 그게 궁금해요. 예. 저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무조건 밀어붙이기 사업 기업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요. 그게 이제 뒤로 봐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전근대적인 기업 문화라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준근 회장이 1인 지배 기업입니다. 이게 22조 8천억이라는 자산의 1인 지배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요. 이게 이러니까 이 안에서 전근대적인 어떤 기업 문화와 또 전근대적인 어떤 자본주의 정신이 결합되어지면서 돈이면 다 된다. 뭐든지 돈이면 다 된다. 라는 것들이 바로 이게 경남에서 파행들 자꾸 만들어내지 않느냐.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기업 윤리로 보면 사회 부적응 기업 뭐 이렇게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말 많고 탈 많은 기업이 최근 창신대를 인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들어오기만 하면 우선은 전액 장학금 준다. 뭐 이런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왜 한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우선 첫째로 예. 이미지 쇄신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 대학이 사실은 상당히 힘들고 인구 준원뿐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지원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지방 대학들이 다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지방대를 왜 인수를 하려고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방대를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만 인수를 했을까? 근데 한번 이거는 이제 한간에 뭐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 장신대의 위치나 그 토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산으로 둘러싸이고 정말 나중에 거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럴 말씀이신가요? 계획까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그게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영을 더 이상. 아 진짜요? 예. 그게 아주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학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경남 같으면 뭐 거창고등학교라든지 진영의 하늘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설립자들의 네. 그 교육 철학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영이 창신을 했다는 것은 이미지 쇄신도 있지만은 그 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한국에 돈이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이라는 물음표는 찍히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이번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은지 그리고 또 저는 왜 이게 계속 반복되나 그 정도로 견제와 감시 장치가 없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땅과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기업에 대한 한번 이제 경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원 지적들이 향후에 어떤 주택 건설이나 네. 이 건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원칙과 또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저는 행정 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이번에 놓쳤던 많은 부분들이 또 행정사기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그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게 공무원 실명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실명제를 해서 그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가장 두려운 게 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감사 그 기준이 실제로는 저희들이 볼 때 아주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선의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탈피할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아주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했는데 지적이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감사에 있어서 좀 더 포용성 있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치들만 있다면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지의 무상 기속 이런 문제가 창원만 아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행태가 많이 비일비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유지든지 이 시유든지 이것이
만약 자기 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국가와 지역의 주민들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무를 제대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참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내세우지 말고 인간이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업, 이제 근대적인 자본주의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역 슬로건이 싸라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분들한테는 이 국경유지 무상 양도가 그동안에 혹시나 관행이었다면은 이번에 자정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관행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정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은 그래도 이번 감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정만 할 게 아니고 도시정비법하고 국토계획법이 법상의 불비사항이 있다 한다면은 이번에 법 개선 사항도 중앙정부에다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도지사하고 허성모 시장님한테는 한 말씀 드리면은 부역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도정과 시정의 좀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적극 나서주시고, 또 창원시의회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하는지 창원시에도 적극 개입해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뜨겁게 감시해주신 네 분의 감시자와는 그럼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고객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며 주택을 건설한다는 부영그룹. 하지만 채 다 지어지기도 전에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집에서 과연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어영부영하지 말고 사랑으로라는 사업 철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서민의 집을 지어서 성공한 기업이 할 수 있는 진짜 사회 공헌일 겁니다.